0부터 4까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했으니까 이 그래프랑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1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여기다 0 넣어주면 얼마 되지? 여기다 0 넣어주면 K 되죠. 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 넣어볼까? 4 넣으면 어떻게 되지? K 플러스 2분의 1 되네. 그러면 4 넣으면 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좀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니까 2K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2만 곱해주면 되니까 4K 플러스 1 나오는데 걔가 1 돼야 됩니다. K가 0이야? K가 0? K가 0 0이면 돼요? K가 0이면 이렇게. 그러면 Y는 8분의 1x 된다는 소리잖아. 8분의 1x 8분의 1x 4 2 되네요. 이렇게 K는 0이다. 이렇게 149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생겼을 때 0부터 K까지를 구하래. 자, 해봅시다. 이렇게 또 X에다 0 넣었으니까 여기다 0 넣으면 3K 나오죠. 3K X에다 2K 집어넣으면 K 나오죠. K 이렇게 2K 넣었으면 K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넓이가 1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 1 나와야 된다고. 약분. 그래서 4K 제곱이 1 나와야 돼. K 제곱이 4분의 1. 그럼 K는 양수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럼 K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이제 1 되는 거고, K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K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넓이를 구하래. 0부터 K까지. K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K가 얼마였다고 할까? K가 2분의 1. 그럼 K에다 2분의 1 넣어주면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X가 2분의 1일 때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다 2분의 1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1 나오죠. 여기가 1이었네. 그럼 이 부분에 지금 넓이 구하라는 거니까 구해봅시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여기 1이죠. 곱하기 높이 여기 2분의 1 나누기 이렇게. 그러면 2분의 2, 2분의 5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니까 답은 8분의 5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150번 한번 풀어볼래요? 됐어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리면 된대요. 여기다 0 넣어봤더니 여기다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A 나오죠. 0 넣었더니 A야. 이렇게. 1 집어넣으면
0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렇게. 얘는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생긴 직선을 구하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네. 여기. 2 집어넣으면 B야. B는 어디 있는데? 몰라. 대충 그래요. 이렇게. 여기가 2, B. 근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이거 넓이가 1 나와야 되잖아. 그래.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야? 2분의 A. 요 넓이는 2분의 B. 걔가 이제 1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얼마다? 2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식이 하나 더 필요하네. 여기 있네. 1부터 2까지 넓이가 6분의 1이래. 아, 그래. 1부터 2까지. 여기. 1부터 2까지. 여기 넓이가 6분의 1이래.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밑변이 1이고, 높이가 B가 되고, 나누기 한 건데, 이게 6분의 1이래. 아, 그래. 그럼 양변 6 곱해주니까 A는 3B가 되겠네. A가 3B야? 그럼 A에다 3B를 집어넣게 되면 4B가 2니까 B는 2분의 1이 될 거고 B가 2분의 1이니까 A는 2분의 3이 될 거고 A에서 B 빼래. 답은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1번은 0부터 4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명수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생겼대요. 아, 그래. 1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하래. 뭘 구하라겠어? 1부터 3까지 넓이 구하래. K를 구해야겠네. K를 먼저 구하자. 그럼 이 넓이는 얼마냐? 요 넓이는 2분의 1 K. 요 넓이는 1 곱하기 K니까 K. 요 넓이는 2 곱하기 K 나누기니까 K. 이게 얼마다? 1이다. 그러면 2분의 5K가 1이다. K는 5분의 2구나. 여기가 5분의 2였어. 자, 그래 놓고 1부터 3까지를 구하래. 1부터 3까지. 이렇게. 1부터 3까지. 1부터 여기부터 3까지 여기. 여기 3 어딘가 있겠죠? 3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일까? 여기는 당연히 5분의 1이겠죠. 이렇게. 이 직선을 구하지 않더라도 있잖아. 봐봐. 이렇게 생겼어. 이게 직선이야. 이렇게 직선. 그지? 근데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랑 여기랑 가운데래. 이렇게. 여기 가운데.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은 당연히 2배 차이 나는 게 맞죠. 왜? 탈문비가 1대2니까. 여기도 1대2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닮음인데 여기가 3이란 말은 얘랑 얘랑 딱 가운데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1대2니까 여기도 1대2겠죠. 그러니까 절반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봅시다. 1부터 3까지니까 이제 구해봅시다.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이 넓이는 그냥 1 곱하기 5분의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 나오는 거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넓이는 뭐 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빼도 되거든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이게 2 곱하기 5분의 2잖아요.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를 빼도 돼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잖아요. 이거 빼도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에다가 10분의 4에서 10분의 1을 빼니까 1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10분의 3이랑 여기 10분의 4랑 더하니까 답은 얼마다? 10분의 7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넓이랑 이 넓이 빼도 되겠죠. 전체 1에서. 152번. 별표 쳐놓고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라는 소리죠. Y축 대칭. 우함수잖아요. 우함수. Y축 대칭. 그래서 Y축 대칭이 되게 그래프를 대충 그려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요. 이렇게 Y축 대칭이 되게. 자, 그래 놓고 이제 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된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대. 알았어.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2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2분의 3부터 2까지의 넓이 2분의 3부터 여기 2분의 3부터 2까지 이 넓이가 뭐랑 똑같대? 0부터 2분의 3까지 넓이의 5배래. 0부터 2분의 3까지 넓이의 5배래. 그러면 그림 좀 다시 그릴까? 그럼 뒤집어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2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2분의 3부터 2까지의 넓이, 이 넓이가 이 넓이의 몇 배래? 5배래. 그럼 이 넓이를 내가 A라고 하면 이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5A가 되겠지. 5배라고 했으니까. 됐지? 그러면 반대쪽도 있잖아. 여기까지도 A가 되고 여기도 5A가 되겠지. 대칭이니까. 그럼 전체 넓이가 12A잖아. 전체 넓이가 12A. 근데 그게 1 돼야 되는 거잖아. 전체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A는 12분의 1이라는 거지. 아, 그래. 12분의 1이었어. 그럼 여기 넓이가 12분의 1이고, 여기 넓이가 12분의 5가 되는 거지. 여기가 12분의 5, 여기도 12분의 1, 여기도 1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지?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니까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하면 답인 거죠. 그래서 답은 6분의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정규분포가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규분포가 네, 중요하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규분포라는 건요, 우리가 뭐 키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몸무게, 뭐 기타 뭐 자연현상, 뭐 태풍이 분 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계급의 크기를 작게 해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많이 늘리잖아요, 페이스를. 그러면 그 그래프들을 다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런 이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곡선을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지수함수식이 나타나집니다. 어마무시하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와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계산을 하려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똑똑한 애들이 다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그걸 뭐라고 했었지? 이항분포로 정리를 했었잖아.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을 되게 쉽게 구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이거를 정규분포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항분포, 정규분포. 그지? 여기다가는 평균을 쓰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분산을 씁니다. 이게 시그마가 표준편차잖아요. 표준편차 제곱은 분산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분산이 4가 나왔어. 그럼 4로 쓰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이라고 써요. 왜 그러냐면 분산을 쓰는 게 아니라 표준편차를 쓰거든요.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편차의 제곱을 써준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은 이런 종 모양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 모양은 이 가운데가 평균이거든요. 가운데가 평균. 그럼 평균이 바뀌면 이 그래프도 바뀌겠죠. 대칭축이. 그래서 평균이 0이면 여기, 평균이 1이면 여기, 평균이 2이면 여기, 평균이 4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 곡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라는 거는 3포도잖아요. 3포도. 표준편차라는 게 3포도. 그지? 3포도가 뭐야?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3포도가 크다는 말은 3포도가 크다는 말은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3포도가 낮다는 말은 자료가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3포도가 얘가 더 작잖아요. 얘들보다. 그래서 얘가 더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이 흩어져 있는 거죠. 자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건데 얘가 자료가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평균에 모여 있을수록 표준편차 모양이, 표준편차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이 뭐 3인 것도 있고 평균이 4인 것도 있고 평균이 1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정규분포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넓이를 구하려면 이 식을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규분포를 평균이 0이 되고 표준편차가 1이 되게, 분산이 1이 되게 바꿉니다. 그걸 이제 표준화 한다고 칩니다. 그러면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이거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이 뒤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용로그 표라고 알죠? 상용로그 표. 상용로그 표는 뭐예요? 미치 10인 로그죠. 미치 10인 로그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0.3010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죠. 근데 미치 10인 게 아니라 2인 것도 있고 미치 3인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을 다 일일이 다 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미치 10인 로그로 바꾸면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평균이 뭐 2인 거, 3인 거, 4인 거 여러 가지 정규분포 곡선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걸로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 표준화하는 방법은 이제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게 이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정규분포 기호로 나타내. 정규분포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네. 그럼 여기다 뭐 쓴다고? 평균 쓰고 여기는 이제 분산 쓰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평균이 얼마야? 5지 5. 5라고 쓰면 되고 여기를 9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라고.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알겠죠? 얘도 뭐라고 쓴다고? 평균이 10이니까 10이라고 쓰고 16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4의 제곱이라고. 알겠죠? 다음. 자, 이거 봅시다.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올라라.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가 작을수록 평균에 모이니까. 잘 봅시다. 봐봐봐.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이 넓이가 전체가 얼마가 나와야 되지? 1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더 낮은 애는 이렇게 생긴 애도 넓이가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낮아졌으니까 여기는 반대로 높아져야 되는 거야. 넓이가 똑같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1번 그래프가 더 고른 거야? 2번 그래프가 더 고른 거야? 우리가 고르다라는 거는 평평하다는 뜻이 아니다. 고르다라는 거는 자료가 고르다라는 거는 평균에 모여 있을 때 자료가 고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평균이니까 여기에 많이 모여 있는 그래프는 1번인 거죠. 그럼 1번 그래프가 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고른 거는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낮습니다.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낮을수록 점수가 고르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겠죠. 이렇게. 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겠죠. 얘가 평균이 뭐 0일 때야. 그럼 평균이 1일 때는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 이동하는 거죠. 이게 평균 1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뀐다. 자, 이걸 보면 됩니다. 이거 이제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게 얘를 따른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단 말은 평균이 이제 0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종 모양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평균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가 0인 거죠. 그럼 이쪽 반쪽의 넓이는 당연히 0.5가 될 거고 이쪽 반쪽의 넓이도 당연히 0.5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걸 보는 방법은 이거야. 이 0부터 z까지의 넓이인데 z가 얼마일 때? 0.5일 때. 그러니까 0부터 0.5까지가 이 넓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0부터 어디까지? 0.5까지 이 넓이를 구했더니 이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z가 1이란 말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부터 1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구했더니 그게 이 값이다 이런 거지. 퍼센트로 따지면 34.13% 뭐 이런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z가 뭐 이상인 거 찾으래? 2 이상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z가 2 이상인 거. 자,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을 하나 그리면 돼요.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하나 그려서
평균이 0이니까 가운데가 0인 거고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2라고 치면 여기 찾는 거죠. 여기.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만큼이 얼마라고? 이만큼이 0.5라고 했었죠. 거기에서 이만큼을 빼면 됩니다. 그럼 0부터 2까지는 얼마인데 0부터 2까지가 0.477이래. 그래서 0.4771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0.012228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도 2번도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평균이 0인 거고 0.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여기가 0.5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이제 다 더하라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따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0.5라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만큼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0부터 0.5까지니까 0부터 0.5까지는 0.191호래. 그래서 답이 0.691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려고 막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표 보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그러면 또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요. 이렇게. 여기가 평균이 0이고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를 구하라는 거지. 여기를. 그럼 1부터 2까지는 당연히 0부터 2까지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면 됩니다. 그럼 0부터 2까지가 요거 0.4772에서 0부터 1까지는 요거 0.3413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뭐 나오겠죠. 4번도 봅시다. 4번은 그래프가 이제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요. 이렇게 종 모양을 그리는 거야. 평균이 0이니까 가운데가 0인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종 모양의 정규분포 곡선은 이 가운데 0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여기 안 나왔거든. 그럼 당연히 얘는 0부터 1까지랑 당연히 넓이가 똑같겠지. 이걸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341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1.5까지는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0.4332 해서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13번 봅시다. 이제 표준화하는 걸 알려줄게요. 자, 얘는 평균이 얼마야? 8이죠? 근데 표준화가 안 돼 있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표준화. 그래서 이거를 이제 X라고 한다면 표준화 한 거를 우리는 이제 Z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할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표준화 끝. 이렇게. 얘도 표준화 하래. 이렇게. 끝. 표준화. 자, 그러면 잘 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이거를 구하라고 하거든. 이거를 구하라고 해. 이거를 구하라고 해. 이걸 보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거 정규분포니까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 이렇게. 됐지? 근데 평균이 얼마야? 8이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8이니까 여기가 8인 거지, 가운데가. 그지? 근데 어디 이상인 거 찾으래? 12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여기 어딘가 12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 왜? 표준화가 안 돼 있으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바뀐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표준화가 되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x가 12 이상이던 게 이 그래프에서는 다른 값으로 바뀔 거 아니야?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걸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준화하는 방법은 x에서 평균을 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 이게 표준화거든. 됐어? 그럼 계산해주면 x가 얼마야? 12였지, 12. 그럼 12에서 평균을 빼. 평균이 얼마였어, 아까? 8이었지? 그럼 8을 빼.
그 다음에 뭘로 나눠? 표준편차로 나눠. 여기 표준편차가 얼마야? 2지 2. 그럼 2로 나눠 이렇게. 그럼 2분의 4니까 2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를 거치면 x가 z로 바뀌고 이 x에서 10이었던 게 표준화를 거치면 2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전체 넓이가 얼마였어? 0.5였지. 그럼 0부터 2까지는 0.4772. 외웠어요, 그냥 이렇게. 니네도 외워줄 거야, 하다 보면. 맨날 나오거든, 이게. 이 값이 맨날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똑같아. 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상용로고 값이 뭐 바뀌지 않잖아.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지금 안 해도 돼. 알겠지? 하다 보면 외워져, 자연스럽게. 그리고 표는 어차피 죽이니까 굳이 안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방법은 표준화를 할 때 꼭 이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 이 공식으로만 외우면 안 되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봐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거는 이, 그, 이 x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 봐봐. 12가 8보다 얼만큼 떨어져 있지? 4만큼 떨어져 있지. 그게 이거의 몇 배인지를 보는 거야. 그럼 몇 배야? 2배.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고. x가 만약에 뭐 16 이상인 걸 찾으래. 이걸 찾으래.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됐어? 그럼 이걸 표준화 할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x가 평균보다 커? 그러면 플러스야. 됐지? 얼마나 커? 6만큼 크지? 그게 표준 편차의 몇 배야? 3배.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야.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6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8이었어.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걸 표준화를 할 거야.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 8은 평균보다 커, 작아? 작지? 작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얼만큼 작아? 2 작지? 근데 그거 2가 표준 편차의 몇 배야? 1배지.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 알겠지? 다음. 왜 그런지는 내가 문제 풀면 설명을 해줄게. 그게 시험 문제 나와서 그러거든. 잘 봐. 이제 해볼게.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정규분포 곡선을 하나 그리면 돼, 이렇게. 알겠지? 평균이 얼마래? m이래. 그럼 가운데가 m이겠지,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12 이하일 확률하고 18 이상일 확률이 똑같대. 뭐라고? 12 이하일 확률하고 18 이상일 확률이 똑같대. 이런 말이잖아, 결국에는. 그러면 얘가 얘랑 한 가운데란 말이잖아. 그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거 15잖아. 끝. 그래서 평균 얼마다? 15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음. 214번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이 얼마래? 20이래. 그럼 가운데가 20이구나. 이렇게. 근데 몇 이상일 확률이? 29 이상일 확률이. 그럼 29 이상일 확률이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게 A 이하일 확률하고 똑같대. 넓이가 똑같대,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얼마 차이 나? 9 차이 나니까 얘랑 얘도 9 차이 나야겠지. 그럼 얘는 얼마란 소리야? 11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죠? 밑에 해봐요. 15번. 가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 이런 말이죠, 일단.
자, 봅시다. 평균이 얼마래? m이래.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요. 종 모양 이렇게. 가운데가 m이 되는 거지. 근데 6 이하일 확률이랑 16 이상일 확률이 똑같대 이렇게. 그럼 넓이가 같으려면 이거가 가운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운데는 평균이니까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평균이 11이 되는 거고. 자, 얘는 뭐랑 똑같아? 얘는 이거는 x의 분산에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곱해주는 거랑 똑같죠, 이게. 그럼 x의 분산이 얼마란 소리야? 81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81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표준 편차는 9가 될 거고 평균은 11이 되니까 답은 20이 될 거고. 그죠? 216번 봐보면 이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래. 근데 있잖아, 이게 정규분포 곡선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한 칸하고 여기 가운데가 들어간 한 칸하고 넓이가 어디가 더 넓을 것 같아? 당연히 여기가 더 넓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을수록 넓이가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칸이라도.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평균이 얼마래? 30이래. 이 가운데가 30이라는 거야. 근데 얘랑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 그러면 얘랑 얘랑이 얼마 차이 나 지금? 4 차이 나죠, 4. 그럼 평균에서 당연히 2씩 차이 나야지 이 기간이 4가 됐을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가 30이면 여기가 34가 되고 여기가 30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고 30이고 얘가 34가 되는 K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K는 얼마였다? 33이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17번 봅시다. 이렇게. 자, 표준정균풀 이용해서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메인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정규분포. 네, 여기서부터 정규분포. 이게 메인입니다. 이제부터 알겠죠? 여기서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당연히 나오고요. 수능에도 당연히 나옵니다. 자, 여기는 평균이 얼마짜리가 돼 있어? 40짜리가 돼 있지. 근데 평균이 40짜리인 거는 여기에 이제 표로 나타내지 않고 여기 나타낸 거는 표준 정규 분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값들은 표준화했을 때, 이 표준화했을 때의 값들인 거야, 이렇게. 평균이 0인 게. 그럼 얘를 뭘 해야 돼? 표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이 x를 표준화를 할 거야,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이 x랑 40이랑 얼마 차이 나? 0 차이 나지. 0 차이 나는 건 이걸로 나눠봤자 어차피 0일 거 아니야?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25지. 25는 40보다 평균보다 커, 작아? 작지? x가 평균보다 작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뭐 얼만큼 작아? 15 작지? 15는 표준 편차의 몇 배? 1.5배.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얼마? 0.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래?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구하래. 여기 구하래. 근데 얘는 당연히 0부터 1.5까지랑 당연히 넓이가 똑같겠지. 그럼 0부터 1.5까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표 보고 0.4332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도 표준화를 할게요. 표준화 할게, 여기. Z 그대로 쓰고 부등호 방해도 그대로 쓰면 돼. 이 60이라는 애는 평균보다 커, 안 커? 크지? 크니까 플러스. 얼마 커? 20 크지? 20은 표준 편차의 몇 배? 2배.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가 된다고.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이제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는 여기가 0인 거잖아. 근데 2 이상이니까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야, 여기 넓이.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이만큼이 0.5니까 0.5에서 이 0부터 2까지를 빼면 되는 거지. 요걸 빼면 된다고. 0.477. 답은 0.028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자,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 네, 217번 두 개 한번 풀어봐요.
다 했어요? 자, 해볼게요. 자, 표준화 할게요. 표준화를 합시다. 이렇게. 64는 평균보다 크지?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커? 4만큼 크지? 표준 편차의 몇 배? 1배 이렇게. 48은 60보다 작지? 작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작아? 표준 편차의 3배만큼 작은 거지 이렇게.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포 곡선 그리고 얼마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얼마까지? 1까지 여기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0부터 3까지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0.4987 에다가 여기 넓이는 0부터 1까지니까 0.3413에서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이건 절대값 풀면 어떻게 돼? 절대값 x-64가 4 사이가 되려면 마이너스 4랑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64 더해주면 얘는 60, 여기는 x, 여기는 68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표준화를 해주면 z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60은 어때? 60은 얘랑 똑같지? 그럼 빼면 0이겠죠? 이렇게. 68은 평균보다 크지? 플러스 얼만큼 크냐? 표준 편차의 2배만큼 크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고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니까 여기 넓이 구하는 거죠. 여기 넓이는 이렇게. 됐지? 18번 한번 풀어봐요. 풀어봐요. 있어요? 봅시다. 평균이 얼마래? 30이래.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정규분포 곡선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가 얼마? 32.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8부터 36. 근데 잘 보면 평균이 30인데 얘는 평균보다 4 작고 얘는 평균보다 4 크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균에서 딱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지. 여기가 얼마고? 28이고 여기가 36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겠냐 안 똑같겠냐? 똑같겠지. 그럼 얘를 절반으로 쪼개면 0.2, 17, 28이 16, 16, 28, 288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가 0.2881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도 0.2881이라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겠어? 28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고? 0.2881. 여기는 당연히 0.5겠죠. 그래서 답은 0.7881. 표준화를 안 하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18번 봅시다. 자, 확률변수 x가 정규표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정규표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하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자, 그럼 봐봐봐. 여기서 이거랑 잘 보면 보이냐?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딱 얼마일 때? 3일 때. 이거 표준항, 표준 정규 보일 때, 여기일 때. 여기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0.0013이라는 거지. 왜? 이만큼이 0.4987이니까. 그럼 여기가 3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여기가 3이라는 게. 이 K라는 애가 얘보다 크다는 말이야. 일단 양수니까 얘가. 표준화를 했던 양수니까 얘보다 크다는 말이지. 50보다 크다고. 그지? 얼만큼 크다는 거야? 표준 편차의 몇 배? 3배 크다는 거지. 이거였다는 거야, K가. 그래서 K는 얼마다? 65다.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풀지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219번 한번 풀어봐요. 항상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 이런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볼까요? 봅시다. 이렇게. 정유포 쩌를 따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족시키는 이것 값을 구해라.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럼 얘를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요. 표준화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여요 이게? 이거 둘이 더하면 이거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둘이 더하면 이건가? 자, 봐봐. 이걸 표준화를 해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부터 먼저 할게. 그지? 그럼 22는 평균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얼만큼 커? 6만큼 크지? 표준 편차의 몇 배? 3배.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얘는 음수지. 왜 그러냐면 이 확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표준화를 했는데 얘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 있는 부분만 해서 0.5가 안 되잖아. 근데 0.5가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음수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 음수까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이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0부터 3까지가 얼마야? 딱 이거잖아. 근데 이거에서 이거 빼보면 딱 이거 나오거든. 왜? 이거 둘이 더한 게 이거니까. 그럼 여기가 2란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지. 그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란 말이 무슨 말이야? 얘가 평균보다 얼마나는 거야? 작다라는 거지. 이 K가 평균보다 작다는 거야. 얼만큼 작은 거야?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작은 거야. 그럼 16에서 표준 편차의 2배면 4를 빼주면 되니까 여기가 12라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밑에 거 한 번 더 해봐요.
자, 봅시다. 다 했어요? 보여요, 이거? 이거 둘이 더하면 0.5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표준화를 했을 때, 이거 표준화하면 이게 Z로 바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Z로 바뀌겠지. 그럼 이 45가 어떤 숫자로 바뀌겠죠? 근데 그거 이하일 확률이 이렇게 돼야 된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0.1587이 된대.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란 소리야? 0.3413이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그런데 0부터 어디까지가? 1까지가 0.3413이래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지금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이 45가 평균보다 표준편차 1배만큼 작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평균이 55라는 소리야. 그래야 이거에서 이거 뺀 게 45, 10이 되고 이거 10으로 나눠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 답이 55 이렇게.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표준화는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눈 거다. 그래서 x가 얼마? 45에서 뭐를 뺐더니 평균을 뺐더니 그걸 뭘로 나눴더니 표준편차로 나눴더니 그게 얼마가 나왔다?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45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m이 얼마다? 55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알겠죠? 표준화했더니 마이너스 1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 45가 평균보다 작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평균은 45보다 크다는 소리지. 얼마만큼? 1이니까 표준편차 1배만큼 크다는 거지. 이렇게. 10만큼 크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